오늘 뉴스는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농작물 수확이 한창인 농촌으로 가보겠는데요. 살인적인 무더위에 농산물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일손마저 없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 박희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낮 폭염이 최고조에 이른 시각 비닐하우스 안입니다. 노부부가 구슬땀을 흘리며 상추를 수확합니다. 폭염과 호우가 반복되는 날씨에 병해충까지 늘어나 작업량은 배로 늘었지만 출하 시기를 맞추려면 작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병해충이 제일 많아져요. 따라서 날씨가 더워지니까 병충해가 더 많아지니까 더 힘들다는 얘기지. 그리고 사람도 물론 힘들고. 그야말로 살인적인 무더위에 비닐하우스 안은 불가마처럼 펄펄 끓습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이 지역의 기온은 섭씨 35도씨,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지금 이 온도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온도계는 4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깥 기온과 무려 10도나 차이가 납니다.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농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턱없이 부족한 일손입니다. 비닐하우스 8개 동을 관리하는 김영학 씨. 함께 농사일을 꾸려오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난달 갑자기 일을 그만둔 뒤로 부인과 단 둘만 남았습니다. 안 하고 지금 때려치울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지금 사람 구하려고 여기저기 몇 군데 하고 해줄 걸로인가 그것도 지금 해놨는데 그것도 지금 빵꾸나가 들어오지도 않고 아주 미치고 돌아버리겠어요. 수확할 농산물이 산더미라 쉴 틈이 없습니다. 푹푹 찌는 하우스 속에서 하루에 12시간을 넘게 일해야 합니다. 5명 있어야 되는데 둘이 이러고 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5시에 노상 나오면 저녁 보통 8시까지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해가 지날수록 예측 불가한 날씨도 농민들의 걱정입니다. 장마철 비를 흠뻑 머금고 있다가 폭염에 노출된 팥밭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뿌리가 썩어 들어가면서 농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밭에다가 아래 내려가시면 썩은 데서 팍팍 나요 지금. 그 중에 또 골라서 또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장마가 끝나자마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 일손 부족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기후까지 현실이 되면서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 축산농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민들은 집단 폐사가 발생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1시 온도는 벌써 34도를 가리킵니다. 병아리 생장의 적정 온도는 32도, 닭은 27도인데 이보다 2도에서 7도가 높은 겁니다.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닭은 입으로 호흡하며 체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온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 불상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27도 맞췄는데 27도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보통 실내 온도가 35도, 6도인데 만약에 그런 적정한 그 관리를 못 해준다면 폐사까지 이룰 수 있는. 축산 농가들은 1도라도 더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축사 천정에는 물안개가 분사되고 대형 환풍기가 골고루 열을 식혀줍니다. 5만 7천 두를 사육하는 이 농가는 열을 흡수하는 환풍 기구까지 개발했습니다. 열기를 막는 최고의 무기는 쿨링패드. 실내 온도에 따라 쿨링패드가 5에서 6분 간격으로 축사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이것이 쿨링패드라고 합니다. 쿨링패드로 6에서 7도까지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하에서 퍼올린 물로 안에 있는 열기를 그만큼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더울 땐 축산 농가는 구름 한 점이 아쉽기만 하다고 토로합니다. 햇빛이 쨍한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 구름 한 점이 고맙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심정으로. 도내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는 지난 2018년 134만 2천 두, 지난해 10만 3천 두,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는 2,700여 두로 피해가 급격히 감소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할 경우 긴급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축사에는 폭염 대비 면역 증강제, 냉난방기, 환풍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가장 취약한 그 양계 농가의 경우에는 면역 증강제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구입을 해서 벌써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특히 양돈 산업 부문에는 그 환기 시설하고 사람도 동물도 생사를 넘나드는 유례없는 폭염. 축산농가는 가축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도심에선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에어컨 사용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실외기 점검 한 번쯤 해보셔야겠습니다.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지난 1일 밤 10시쯤 8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이 에어컨을 켠 지 3시간 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와 폭발음에 놀란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한밤중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매연이랑 소리 듣고 알았어요. 피신하고 그래서 무서웠어요. 경기 지역 에어컨 화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에어컨 사용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선 400건에 달하는 에어컨 화재가 발생했고 이는 5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에어컨 화재의 62%가 7월과 8월에 집중돼 있어 한여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름철에 화재 발생 빈도를 보면은 어떤 에어컨 실외기 난방기 등 정기적 요인에 의해서 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5명이 사망하셨고 5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 전선 노후화 등으로 인해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용한 지 오래된 경우 전문가에게 반드시 점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사용 전엔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실외기 주변엔 발화 위험 물질을 치워야 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시흥시가 더위에 취약한 노인과 현장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폭염 상황 관리 TF팀을 구성해 폭염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시 전역에 살수차 9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로당 등에 무더위 쉼터 350여 곳을 설치했고 현장 근로자와 농민들에겐 쿨매트 1,200개와 냉방용품 300개를 지급했습니다. 이달 들어 한낮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내 곳곳에선 온열 질환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소방당국도 온열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이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백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소방대원이 온열 환자 발생을 대비해 장비를 챙깁니다. 온열 환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얼음조끼와 전해질 음료를 구급차에 구비합니다. 이날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이 40도에 육박하면서 폭염특보가 내렸습니다. 일단 지령서상 온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아이스팩에 온열 질환자 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담아서 바로 출동하게 됩니다. 일단 장시간 열에 노출된 환자이기 때문에 서늘한 그늘로 이동 후 넥쿨러와 냉조끼를 입힌 다음에 의식 저하에 유의하며 이송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올해 들어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온열 환자는 총 21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7월 한 달간 174명이 발생했으며 8월 들어서도 하루 30여 명의 온열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외부 활동을 줄이고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은 물론 너무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갓난아기라든지 또는 노인분이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적어도 야외에서는 에어컨을 찾는 것보다는 시원한 그늘을 먼저 찾으시고 바람을 충분히 쐬어주시고 안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한낮 30도가 넘는 더위는 6호 태풍 카눈이 정체하면서 다음 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열대야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약자들의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BTV 뉴스 백차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35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하고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요. 이현미 수원시 팔달구 보건소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제 통계를 보니까요. 네. 경기 지역에서만 130명이 넘는 그런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뭐 이제 제가 자세한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좀 심각한 수치가 아닌가 이제 좀 그렇게 좀 받아들여졌거든요. 맞습니다. 먼저 그 온열 질환의 정확한 정의와 그리고 증상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열 질환은 뜨거운 이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열 질환의 종류로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으로는 이제 두통과 어지러움증, 그리고 구토, 근육 경련, 그래서 발열, 피로감, 그래서 의식 저하까지 등이 있으며 신속하게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생명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내가 뜨거운 곳에 오래 있었는데 좀 어지러움증이나 약간의 뭐 열이 좀 난다거나 뭐 구토 증상이 있다거나 뭐 이럴 때는 좀 신속하게 좀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나를 좀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빠른 판단을 하셔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워낙 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온열 질환에 걸리는 환자가 언제든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제일 먼저 이제 의식이 유무를 어쨌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리거나 옆구리를 꼬집어서라도 의식 유무를 좀 확인해서 의식이 있다 경우에는 이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서 옷을 좀 헐렁하게 하고 수분 섭취 및 휴식을 이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데 다만 의식이 이제 저하됐을 경우에는 이제 흡인의 위험성이 있어서 물과 약을 어쨌든 먹여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거나 없거나 증상 개선이 없다고 한다면 빨리 119를 불러서 조치를 하셔서 병원으로 후송하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빠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온열 질환에 이제 걸린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물을 먹여준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의식이 없는 분들한테는 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빨리 그냥 119에 신고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좀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이제 누구나 지금은 이제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특히 더 좀 조심해야 될 분들이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온열 질환에 취약한 사람으로는 노인과 어린이, 만성 질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노인의 경우에는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이 적어져가지고 체온 조절이 좀 약해져 있어서 일반인보다 좀 위험성이 좀 있고요. 또 이제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제 체온 지지 기능이 약해가지고 또 위험성이 더 높으며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심내혈관 질환자라든가 뭐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신장 질환자들이 이제 속하는데요. 이제 질환별 증상이나 이제 복용약품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온열 질환의 위험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의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좀 뭐 만성 질환이 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좀 더울 때는 좀 외출을 좀 자제하시는 게 제일 좀 좋겠네요. 네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뭐 이제 장마가 끝난 후에부터 이제 그야말로 뭐 살인적인 지금 더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기예보로 보니까 다음 주에도 역시 폭염이 계속된다라는 그런 그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주민분들 좀 한여름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이제 건강하게 여름 나기 위해서는 그 폭염 대비 건강 수칙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시원하게 지내기입니다. 그래서 샤워를 좀 자주 하고 헐렁하고 이제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고 이제 외출 시에는 햇볕을 차단하기 위해서 책러블 모자라든가 뭐 이제 양산이라든가 쿨토시를 좀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을 자주 마시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물을 자주 마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이제 신장 질환자들인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해야 하는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의사의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하셔서 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더운 시간대에는 이제 활동을 자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더운 시간대라고 하면 이제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야외 작업이라든가 운동 등을 자제하셔서 시원한 곳에서 좀 머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기온이라든가 이제 폭염특보 기상 상황을 수시로 좀 체크하셔서 이제 폭염 시에는 야외 활동을 이제 자제하고 폭염 대비 건강 수칙을 잘 지키시면은 올 여름을 오른 질환 없이 예방할 수 있는 여름 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네. 가지 수칙 좀 꼭 지켜서 네네. 우리 이제 주민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네네. 올여름 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